구독, 좋아요. 행복하세요. 어느 날부터인가 잠자리가 달라졌다는 이야기, 여러분도 한 번쯤은 들으셨을 겁니다. 그냥 편해서, 몸이 불편해서라며 각방을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작은 거리가 마음의 거리까지 바꿔놓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실제로 중년 이후 부부의 분리수면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이 변화가 노년의 삶을 크게 흔든다는 연구도 적지 않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이 그 변화를 너무 늦게 알아챈다는 데 있습니다. 한 사람, 72의 김정자 씨도 그랬습니다. 남편이 잠만 따로 자자고 했을 때는 대수롭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5년이 지나자 김정자 씨는 남편이 마치 다른 사람처럼 느껴졌다고 말합니다. 함께 살지만 함께 사는 것 같지 않은 낯설미 찾아왔다고 말이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지금 조용히 멀어지고 있는 무언가를 느끼고 계시진 않나요? 오늘은 세 분의 시니어가 직접 털어놓은 이야기를 바탕으로 각방이 노년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앞으로의 선택을 다시 바라보게 되실 겁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로, 따로 잠자기 시작하면 부부의 마음이 조용히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배우자와 같은 집에 살면서도 어딘가 마음이 휑하다고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지만 어느 순간 대화가 줄고 식탁에서의 침묵이 길어지고 함께 있는 시간이 어색하게 느껴지는 순간 말입니다. 분리수면은 그 시작점이 될 때가 많습니다. 처음엔 편하게 잘 자려고 선택한 것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조그만 물리적 거리가 정서적 거리로 바뀌어 버립니다. 이런 변화는 통계에서도 드러납니다. 중년 이후 부부의 분리수면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연구에 따르면 침실을 나누기 시작한 부부가 그렇지 않은 부부보다 대화 빈도가 27% 감소했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밤 시간에 자연스러운 교류가 줄어들면 부부의 정서적 연결이 약해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결국 밤에 함께하지 않는다는 건 하루 일과의 마지막을 서로 다른 공간에서 마무리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생각보다 관계에 큰 영향을 줍니다. 김정자 씨 72세의 이야기도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김정자 씨는 남편이 코를 크게 골아서 도저히 잠을 잘 수 없다는 이유로 각방을 제안했을 때 그전 아이들면 다 이렇게 되는 거겠지 하고 가볍게 여겼습니다. 처음 몇 달은 오히려 편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서 그녀는 이상한 공허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퇴직 후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졌지만 예전만큼 말이 많지 않았고 저녁 식사 후에도 각자 방으로 들어가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김정자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은 집인데 남편이 멀리 이사 간 것 같았어요. 남편은 점점 혼자 있는 시간이 편해졌고 정자 씨가 대화를 걸어도 짧게만 답했습니다. 예전엔 아무렇지 않게 웃던 농담도 잘 통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서운함이 쌓이고 쌓여 어느 순간 남편은 그녀에게 집안 사람이 아니라 같이 사는 사람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위험한 건 문제를 문제로 보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정자 씨도 처음엔 우린 그냥 편한 걸 선택한 거야 라고 스스로를 달래며 현실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남편이 자기 생일조차 기억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잠자리가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는 말을 그제야 실감했다고 하죠. 그렇다면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첫째, 각방을 쓰더라도 정서적 교류 시간을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 10분만이라도 서로의 하루를 묻고 상대가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관계 유지 루틴이라고 부르는데 실제로 많은 전문가들이 권장하는 방법입니다. 둘째, 하루 중 공동의 활동을 하나씩 만들어야 합니다. 산책, 차 한 잔, TV 프로그램 같이 보기 등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건 함께라는 기억을 지속적으로 쌓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시니어분들은 이렇게 반문하십니다. 잠만 따로 자는 건데 그게 그렇게 큰 문제인가요? 이 반론은 정말 흔하지만 가장 위험한 생각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분리수면은 단순히 잠자리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대화 시간, 눈 맞춤,
스킨십, 감정 교류 같은 관계 유지의 핵심 요소들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하루의 대부분을 집에서 보내기 때문에 작은 변화가 훨씬 크게 작용합니다. 함께할 시간이 많아진 만큼 서로의 거리가 멀어지는 속도도 빠를 수 있습니다. 결국 김정자 씨의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관계는 한번 멀어지기 시작하면 되돌리기가 어렵다는 것. 당장은 편안함이 더 중요해 보일지 몰라도 그 편안함이 마음의 거리를 넓히는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절대 가볍게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분리수면은 부부가 함께하는 시간을 급격히 줄어들게 만듭니다. 여러분은 하루 중 배우자와 마주보고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얼마나 되시나요? 세 끼를 함께 먹지만 식탁에서 대화가 거의 없고 저녁을 먹은 뒤 각자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리는 생활이 익숙해지면 사실상 하루의 대부분을 혼자 보내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렇듯 분리수면은 단순히 잠만 따로 자는 문제가 아니라 부부가 자연스럽게 함께할 시간을 조금씩 빼앗아가는 과정입니다. 문제는 그 시간이 줄어들수록 서로에 대한 관심과 정서적 연결도 함께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관련 연구에 따르면 중장년 부부가 분리수면을 시작한 후 1년 이내에 오후 대화 시간은 평균 34% 감소하고 저녁 루틴을 함께하는 비율은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만큼 함께하는 시간이 관계의 질을 좌우한다는 뜻입니다. 노년기의 관계가 멀어지는 이유 중 상당수가 바로 이 함께하는 시간의 상실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두 번째 사례인 이도윤 씨 75세 역시 바로 이 문제를 겪은 분입니다. 이도윤 씨는 아내의 잠버릇 때문에 10년 전 각방을 선택했습니다. 그때는 서로 편하려고 그랬습니다. 싸움도 줄었고 처음엔 참 좋았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나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저녁 식사 후 아내는 자연스럽게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고 도윤 씨도 TV를 켜거나 스마트폰을 보다가 조용히 자기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대화는 필요할 때 잠깐 하는 정도였고 함께 웃거나 함께 걷거나 함께 차를 마시는 시간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이도윤 씨는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우린 분명 같은 집에 사는데 하루 종일 아내 얼굴을 본 게 몇 분밖에 안 되는 날도 있었어요. 특히 70대에 들어서면서 건강이 안 좋아졌을 때 그는 아내가 옆에 있어주지 않는다는 사실이 더 크게 와 닿았다고 말했습니다. 아픈 날에는 더욱 외로웠고 도움을 받고 싶어도 아내의 방까지 가서 부르는 게 어색해져 버렸습니다. 서로의 생활 패턴이 완전히 갈라져 버린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도윤 씨는 점점 자신도 모르게 아내와의 감정적 교류를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아내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무엇보다 같이 지내는 시간의 양이 적어지니 관계에 투자되는 노력도 자연스럽게 줄어든 것입니다. 그 결과 부부관계는 어느새 정서적 독립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서로에게 기대하지 않고 서로에게 알려고 하지 않고 함께 있는 시간은 최소한으로만 유지되는 상태. 말만 안 했을 뿐 마음속에서는 이미 혼자 사는 삶을 연습하기 시작한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부부가 다시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해결책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의도적으로 함께하는 시간을 다시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 20분만이라도 산책을 함께하거나 저녁에 10분만 차를 마시며 그날 있었던 일을 나누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전문가들도 대화의 양보다 빈도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짧아도 좋으니 함께 있는 시간을 꾸준히 만드는 것이 관계 회복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 많은 시니어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이 들어서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편한 게 좋지 않나요? 언뜻 맞는 말처럼 들리지만 사실 이 생각이 부부관계를 더욱 멀어지게 만드는 가장 위험한 함정입니다. 편안함은 순간의 선택이고 관계는 평생을 좌우하는 기반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혼자 있는 시간은 늘어나는데 그 시간을 메워줄 사람이 배우자뿐이라면 함께하는 시간의 의미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도윤 씨가 마지막에 했던 말이 있습니다. 같이 있고 싶은데 같이 있던 시간이 너무 오래전이라 어떻게 하는지 잊어버렸습니다. 이 말 속엔 노년 부부가 겪는 가장 깊은 외로움이 담겨 있습니다. 관계는 시간이 아니라 함께하는 습관이 만드는 것이고 그 습관을 잃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 바로 분리수면으로 인한 시간의 단절입니다. 친함은 함께 보내는 시간에서 오고, 거리감은 시간을 잃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따로 잠을 선택하더라도 함께하는 시간을 잃어버려선 안 됩니다. 세 번째로, 따로 잠기 시작하면 부부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배우자와 예전처럼 편하게 마음을 주고받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말 한마디가 조심스러워지고 함께 웃던 일들도 이젠 자연스럽지 않게 느껴지는 순간 말입니다. 관계가 멀어지는 시그널은 언제나 조용하게 아주 작은 틈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틈을 가장 먼저 만드는 것이 바로 서로 다른 방에서 보내는 시간일 때가 많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부부는 같은 공간에서 함께 보내는 시간이 줄어들수록 서로의 감정 변화를 읽는 능력도 떨어진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배우자의 표정만 봐도 오늘은 좀 힘든 날이구나 하고 느낄 수 있었다면 각방 이후에는 그 감각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부부가 같은 공간에서 보내는 시간이 줄어들수록 상대의 감정 이해도는 평균 30% 이상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세 번째 사례인 박인숙 씨 70세 역시 바로 이 과정을 몸소 겪었습니다. 박인숙 씨는 허리 통증 때문에 남편과 각방을 시작했습니다. 남편도 불편하면 따로 자는 게 낫지라며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를 위해 내린 건강한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3년이 지나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남편은 어느 순간부터 인숙 씨에게 일상의 작은 이야기를 전하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퇴근 후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라고 말했던 사람인데 이제는 TV 앞에 앉아 말없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난 뒤에도 남편은 자연스럽게 자기 방으로 향했고 문이 닫히는 순간 인숙 씨는 오늘도 대화는 없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의 휴대폰에 저장된 이름 하나가 인숙 씨의 마음을 크게 흔들었습니다.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동창 여성이었고 두 사람은 은근히 많은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별 의미 없다고 했지만 인숙 씨는 직감했습니다. 우리 사이에 생긴 벽이 남편에게 다른 통로를 만들어준 거구나. 인숙 씨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같은 집에 살면서도 남편은 이미 다른 세계에 들어가 있었어요. 전 모르고 있었을 뿐이죠. 이 말은 노년 부부가 겪는 정서적 단절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해결책도 분명히 있습니다. 첫째, 감정 교류를 의식적으로 회복해야 합니다. 서로의 마음 상태를 알려주는 짧은 감정 체크, 예를 들어 오늘 기분이 어땠는지, 불편한 점은 없는지를 하루 한 번만 나누어도 정서적 연결은 다시 살아납니다. 둘째, 부부의 공동 루틴을 재구성해야 합니다. 함께하는 시간은 자연스럽게 생기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의도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인숙 씨의 경우 남편과 함께 저녁 산책을 다시 시작하면서 조금씩 서로의 감정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반문합니다. 그냥 편하게 살면 안 될까요? 나이도 들었는데 굳이 이렇게 애쓸 필요가 있을까요? 이 말엔 충분한 공감이 가지만 중요한 건 편안함과 무관심은 종이 한 장 차이라는 점입니다. 오늘은 편해서 선택했지만 그 선택이 내일의 거리감을 만들고 그 거리감이 다시 외로움으로 바뀌고 결국 관계를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특히 노년기는 새로운 관계를 만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를 지켜내는 것이 인생 후반부의 가장 중요한 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박인숙 씨가 마지막에 했던 말이 있습니다. 늦지 않게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는 서로 벽을 너무 오래 놔뒀어요. 이 고백에는 많은 시니어분들이 공감할 깊은 울림이 있습니다. 결국 부부관계는 큰 사건으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조용한 거리감과 외면이 반복될 때 무너진다는 것. 벽은 한 번 생기면 다시 허무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지만 벽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것은 지금 당장도 가능합니다. 네 번째로, 각방은 노년의 고독감을 빠르게 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하루 중 배우자와 눈을 맞추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세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특히 60세 이후에는 사회적 관계가 줄어들고 주변 사람들의 방문도 감소하며 하루 대부분을 배우자와 함께 보냅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각방을 쓰게 되면 자연스럽게 대화 시간과 정서 교류가 줄어들고 결국 고독감이 깊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고독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건강과 삶의 만족도까지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노년기의 지속적인 고독감은 사망 위험률을 약 26% 높이고 우울감, 무기력, 수면질 저하를 유발합니다. 그리고 이 고독의 출발점이 부부관계의 거리감일 때 그 영향은 더 크게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노년기는 새로운 친구를 만들기 어렵고 자녀들도 바쁜 생활 때문에 자주 찾아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부부 사이의 단절은 곧 삶 전체의 단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세 번째 시니어인 정미란 씨, 73세 역시 이 고독의 문제를 아주 깊이 겪은 분입니다. 정미란 씨는 5년 전부터 무릎 통증 때문에 남편과 각방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몸이 편해져서 좋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나자 그녀의 일상 속에서 아주 미묘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아침에 인사하지 않고 외출하는 날이 늘었고 저녁 식탁에서도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각방 이후 두 사람의 하루가 묘하게 엇갈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미란 씨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집안에 남편의 발자국 소리가 들려도 그게 반갑지 않았어요. 예전엔 왔구나 했는데 이제는 왔네 하고 끝이에요. 정서적 연결이 약해지면 배우자는 단순한 동거인으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이 변화가 바로 고독의 시작입니다. 특히 미란 씨는 코로나 이후 사회적 만남이 줄어들면서 거의 하루 종일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이때 남편과의 정서적 연결이 유지되지 않자 고독감은 더 심해졌습니다. 남편과 함께 사는데도 외로운 감정이 깊어졌던 것입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외롭다는 말이 참 이상하죠. 분명 집에 둘이 있는데도 외로운 거예요. 한 집에 사는 사람인데도 나를 잘 모르는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해결책은 고독감을 부부가 함께 관리하는 것입니다. 첫째, 하루 중 일정 시간을 의도적으로 함께 보내는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10분이든 20분이든 정해진 시간에 대화를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부부가 함께하는 활동 루틴을 추가해야 합니다. 산책, 시장 보기, 간단한 취미 등 어떤 것도 좋습니다. 이런 활동들은 고독감을 줄이는데 아주 큰 효과가 있습니다. 셋째, 정서적 단절을 막기 위해 감정 표현을 서슴지 않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좀 피곤해. 당신 얼굴 보니까 안심이 되네. 이런 단순한 말 한마디도 고독감을 줄이는데 큰 힘이 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런 반론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나이도 있고 각방이 편한데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각방의 편안함이 정서적 고립을 만든다면 그 편안함이 오히려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의 고독감은 단순한 외로움이 아니라 건강과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는 요인이기 때문입니다. 정미란 씨가 마지막에 했던 말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평생을 함께 살아온 사람인데 언제부터 이렇게 멀어진 건지 모르겠어요. 이 말 속에는 시니어들이 겪는 고독의 깊이가 담겨 있습니다. 결국 고독은 혼자 있을 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함께 있으면서도 연결되지 않을 때 가장 깊어지는 감정입니다. 몸이 멀어지는 건 쉬워도 마음이 멀어지면 그 거리는 훨씬 더 멀어집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거리는 고독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삶을 조용히 갉아먹습니다. 오늘 세 분의 시니어가 들려주신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하나의 사실을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부부가 따로 잠기 시작하는 그 순간은 그저 잠자리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챙기고 감정을 나누고 하루를 함께 정리하던 부부의 시간이 조금씩 줄어드는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정서적 거리감, 함께하는 시간의 감소, 보이지 않는 벽, 그리고 깊어지는 고독감까지 이 네 가지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아주 조용하게 쌓여서 결국 노년의 관계를 크게 흔들어 버립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이야기는 희망도 보여줍니다. 관계는 완전히 무너졌을 때가 아니라 무너지고 있는 중일 때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마음을 다시 열기로 결심한다면 하루 10분의 대화도
집 앞을 같이 걷는 짧은 산책도 오늘 어땠어? 라는 한마디도 관계를 다시 따뜻하게 만드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이제는 늦었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서로를 조금 더 바라보고, 조금 더 들어주고, 조금 더 다가갈 수 있다면 관계는 다시 살아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남았다면 저는 그걸로 충분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최근에 배우자와의 거리가 조금 멀어졌다고 느끼신 적이 있으신가요? 또는 각방을 쓰면서 마음 한쪽에 설명하기 어려운 허전함이나 고독이 느껴진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경험과 느낌을 댓글로 들려주시면 이 영상을 보시는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가지 작은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며 조금이라도 공감된다, 나도 뭐라도 느꼈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댓글에 숫자 2를 남겨주세요. 어떤 긴 글을 쓰실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1이라는 숫자 하나만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쯤 있는지, 어떤 이야기를 앞으로 더 나눠야 할지 제가 더 정확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가 이 채널을 더 따뜻한 공간으로 만들어줍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삶을 응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기다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항상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